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모강 김정수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단타, 초단타, 중장기 투자, 그리고 단기 투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방식 중에서 왜 이 단기 투자를 선택하게 되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고, 또한 저의 기법에 이 단기 투자를 선택하면은 어떠한 좋은 장점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또 슈퍼개미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초단타나 단타, 그리고 중장기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초단타와 단타를 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고, 중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많은 슈퍼개미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 단기 투자를 표방하고 나면서 이 단기 투자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가장 적합한 투자 유형이다, 이렇게 나온 그 주식 전문가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 단기 투자에 대한 많은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제 책이 제1권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가 그 베스트셀러 종합 4위에도 오르고 경제경영 1위에 오르고, 그리고 이러한 단기 투자에 대한 기법을 배우겠다, 이렇게 이제 수강생들이 몰려서 탄탄 셀렉트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무려 수강생들이 3,500명이나 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전에 대한민국 주식 교육 역사상, 온라인 교육 역사상 수강생들이 1,000명이 넘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려 3,500명이나 되는 많은 수강생들이 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 단기 투자에 대한 장점이 있고, 또 단기 투자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제로 제가 과거 1년 동안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 분들의 대부분이 중장기 투자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사항에 맞춰서 왜 제가 이 많은 그 투자 유형 중에서 단기 투자를 하게 되었나, 그런 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투자 유형에는 어떠한 투자 유형이 있는지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초단타와 단타, 중장기 투자, 단기 매매, 이렇게 그 네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면, 영어로 하면은 스윙이라고 해서 사고 난 후에 하루 내지는 6개월 정도 보유 기간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를 단기 투자, 스윙 투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네 가지 이 투자 유형 중에 초단타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초단타입니다. 사고 난 후에 5분 이내에 결말을 보는 거고, 단타는 약 3시간 이내에 그 사고 팔고를 하는 거고, 중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1년 내지 3년 이상, 길게는 10년 정도의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 투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고 난 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보유 기간을 보유하다가 일정 기간 이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투자죠. 이러다 보니까 그 거래 빈도에 있어서 초단타는 하루에 10건 내지 20건 정도 많은 횟수를 하게 되고, 단타의 경우에는 하루에 5건 내외, 중장기 투자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거래하게 되고, 저희 단기 투자는 하루에 0건 내지 3건 정도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실제로 해보면 초단타는 안전성이 굉장히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회전율과 수익성은 굉장히 높고, 단타도 안전성이 매우 낮죠. 그리고 회전율과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장기 투자는 안전성은 매우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회전율은 아주 낮다. 그리고 수익성도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초단타와 단타는 아주 체력 소모가 많아요. 그리고 뛰어난 자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이가 젊을수록 좋죠. 그래서 또한 직장인들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저도 과거 한때 초단타를 6개월 정도 해봤는데 하루 최대 191건까지 거래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주 그날은 떡실신이 됐죠. 그리고 단타도 한 2년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하루 한 5건 정도 했는데 결국 2년 반 정도 초단타와 단타를 하다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거는 그야말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적인 능력, 탁월한 느낌감 촉이 있어야 되고 그 체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감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아주 그 단순해서 굉장히 돈 벌기가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돈 벌 확률이 굉장히 얕다. 저도 돈을 못 벌고 결국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는 이제 굉장히 회전성이 낮죠. 그리고 그 수익성도 천차만별입니다. 심하게는 마이너스 50% 이상까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잘 되면은 더블 이상 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단기 매매는 그거에 비해서 안전성도 상당히 높고 회전율도 어느 정도 받쳐지고 수익성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그 단기 투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질도 보통 수준의 자질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나이는 적정 나이가 없다. 제가 하는 강의에 80세 이상 되신 분도 수강생으로 있을 정도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 매매는 제가 약 8년 정도 그 단타시 할 때도 병행을 했었습니다. 중장기 투자도 초단타와 단타를 하면서 약 3년 동안 경험을 해서 모든 거를 다 저는 섭렵을 해보았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과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중장기 투자가 맞나?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중장기 투자에 대한 허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접촉해 본 결과, 본인들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단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6개월을 장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1개월을 장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했냐,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물려서 본의 아니게 타이에 의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놀랐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알고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나? 아니면 그 잘 모르는데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나? 이거를 우리가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래 중장기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름대로 기업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장기 투자에 대한 허상을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학자도 못 맞춘다. 그 경제학자, 경제지표를 다루는 그 경제의 그 KDI나 KIT 이런 전문기관 또 세계적인 뉴스 전문기관도 미래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다. 미래학자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신한은행도 근무했었는데 신한지주 주식이 지난 2007년도에 5만 원 이상씩 갔습니다. 그때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가니까 그 은행에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업된 분위기 속에 있었고 그때 나름 유비통신으로 우리나라의
신한지주 주가가 불과 2, 3년 뒤에는 12만 원을 돌파할 거다. 이런 그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페이퍼라 그러죠. 이런 것도 돌고 그랬습니다. 왜 12만 원 이상 갈 수밖에 없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돌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믿고 또 신한지주 주식을 그때 많이 샀죠. 그때 이제 그 당시 최고가가 64,787원까지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신한지주 주식은 2007년도에 고점을 찍은 후에 계속 밀려서 최근에는 뭐 37,000원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려 15년이나 지났는데 37,000원이니까 64,000원 하던 게 37,000원이니까 하락폭도 굉장히 큰데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완전히 반토막이 난 거나 같다. 15년 뒤에 신한지주 하면은 뭐 금융기관 중에도 유수한 금융기관이고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고 그때 당시에 미래 전망성도 독과점 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을 거로 예상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주가는 거의 뭐 4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 그 15년이 지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그래서 미래의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반대 케이스를 보면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화장품 회사 모 화장품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에도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했고 고위 레벨에 이르렀었는데 그 주식이 10만 원을 돌파했어요. 10만 원을 돌파했는데 우리 회사 주식은 암만 주가가 상승해도 이 역사적 신고가 10만 원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았고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갖고 있던 우리사주나 뭐 기타 주식을 다 처분했어요.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훌훌 그래 잘 팔았다. 이익도 많이 남겼다. 그렇게 했는데 이 주식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얼마나까지 갔겠습니까? 네? 이 주식이 무려 10만 원 그때 당시 최고가고 절대로 오를 일이 없다. 이런 주식이 무려 300만 원 이상까지 갔습니다. 300만 원 이상. 30배 이상을 폭등한 거죠. 그래서 내 친구가 얼마나 배가 아파하는지 만약에 자기가 다른 재테크 안 하고 그때 안 팔고 이것만 갖고 있었어도 상당한 부자가 됐었었는데 그때 10만 원에 판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다니는 직원도 그 회사가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만에 차고 허상을 신기를 쫓는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가격보다 하락한 주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한지주, 삼성증권, 삼성화재로 치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무구조가 좋다는 회사입니다. 그 포스코홀딩스, 신세계, 이마트 대형 우량주들이 10년 전 가격보다 굉장히 못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그 미래는 미래학자도 못 맞힌다 그랬는데 제가 그 외국 증권기관이나 은행도 미래를 못 맞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모건 스탠리가 작년에 7월에 삼성전자가 이제 빙하기가 온다. 그런 레포트를 내놔갖고 삼성전자 주가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불과 5개월 뒤인 12월에는 이 빙하기가 풀렸다. 이렇게 또 정반대 보고서를 내가지고 주가를 다시 8만 원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8만 원을 돌파한 후에 다시 떨어져갖고 지금은 다시 한 6만 원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건 스탠리 그러면 세계적인 증권 회사인데 이렇게 불과 몇 달 후에 일도 예측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앞날을 정말로 좀 창피할 정도로 못 맞히는 거죠. UBS라고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인가요? 얼마 전에 그 S&P 주가가 앞으로 16% 정도 하락할 거다. 이런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S&P가 4% 폭등하고 나스닥이 7% 이상 폭등했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외국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증권회사, 은행도 앞날을 불과 하루 앞을
못 보고 몇 달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장기 투자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장기 투자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대형 우량주에 대한 허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이렇게 좋은 회사가 그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알고 하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형 우량주라고 해서 주가가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한국전력 얼마나 국가 공기업이고 튼튼한 기업인데, 한국전력 또 10년 전 가격보다도 못하죠. LG 디스플레이, OCI 등등 10년 전 시총 상위 10개의 종목 중에 대부분 하락했다는 뉴스를 제가 접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에 대한 허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우량주를 하는 거는 왜 대형 우량주에 집착하느냐?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종목을 고를 실력이 없고 본인만의 필살기 그 기법이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하고 싶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대형 우량주 사놓고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셀트리온을 25만 원에 샀다가 그게 40몇만 원인가 이렇게 가서 한 상당히 남았었죠. 남았는데 그때 매도를 못하고 지금은 또 마이너스 몇십 프로 이렇게 수준인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때 안 팔았냐? 그러면 대형 우량주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 더 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갖고 그 미실현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인 상황이고, 이런 사례를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또 아는 지인 하나는 100% 원래까지 남았었다가 지금 마이너스 40%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대형 우량주에 대한 허상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항상 1년에 한두 번씩 위기가 옵니다. 제가 2012년에 주식 투자를 한 이후 한 해도 위기가 오지 않은 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위기가 옵니다. 북한 핵실험, 또 하다못해 그리스, 아주 멀고 먼 나라인 그리스 디폴트 문제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를 폭락시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여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투자는 미국같이 세계적인 그 경제적 패권을 쥐고 또 군사 대국이고 그러면서 발권 능력이 있으면서 자기 맘대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제 이런 미국 같은 나라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꾸준히 우상향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세계의 강국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위기가 오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가끔 또 사고를 치기 때문에 또 떨어지고, 이래서 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거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중장기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정말로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하는데 10년 후에 60만 원 120만 원 하면 너무 좋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10년 후에 3만 원, 만 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게 아니었으면 그때는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사라진 복리 효과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나의 소중한 돈, 피와 같은 돈이 만약에 아니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만약에 아니면이 굉장히 확률이 높죠. 아닐 확률이. 그런 거기에 우리가 나의 피와 같은 돈을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주식은 없어요.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주식은 없습니다. 미국의 잘 나가던 넷플릭스, 그 주식도 하루에 무려 36%가 폭락했어요. 지금도 반토막 이상 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러한 거를 믿고 중장기 투자, 주식을 중장기 투자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패권을 가진 미국이
종목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단기 투자를 했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 투자는 감히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와 통계 기반을 한 거다. 제가 과거 10년 동안 500만 개 이상의 차트를 봤고 실거래를 5만 건 이상 했고 지금도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거를 경험으로 해서 나름대로 데이터와 통계를 해서 제가 저의 필살기인 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단기 매매는 못 잡는 날아다니는 10마리 새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잡을 수 있는 한 마리 새 그거에 집중을 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가는 거다. 그래서 작지만 실현 이익을 누적해서 티끌모아 태산으로 돈을 벌어서 마법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단기 매매는 주식을 모아가지 않고 이익을 모아간다. 이익을 늘면 주식은 자동으로 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분이 주식은 모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식 모아가는 거 살려면 경제적으로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어떻게 사요? 내 돈 갖고 사죠. 내 돈 갖고 살려면은 전략을 해야 됩니다. 쓸 거 못 쓰고 애들도 못 가르치고 먹을 거 못 먹고 전략을 해서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대가가 크죠. 경제적 희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단기 투자를 잘 하면 돈이 돈을 불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오늘의 경제적 희생을 하지 않더라도 돈을 모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 투자는 세력이 큰 돈을 넣은 그런 거를 집중 공략하기에 세력이 큰 돈을 넣은 것에 보험이자 담보로 여겨서 우리가 손절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선정하면은 얼마든지 손절을 안 하면서도 티끌모아 태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제가 과거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분산하고 분리하고 분할해야 된다.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마련을 했고 위험을 아주 극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소위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은 제가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하는 온라인 주식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해주시고 소위 요새 기돈식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 또 먹고 또 먹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해주셔서 제가 굳이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매일 하는 2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단기 투자는 현금으로만 매수하면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굳이 반대 매매 위험을 당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용을 사용하더라도 3차, 4차 분할 매수 시에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분할 매도를 위해서도 이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승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승률을 높이면 이익률과도 직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노력으로 가능하다. 나이가 많아도 가능하다. 학벌이 적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투자는 나이와 학력, 경력 그리고 그동안에 가진 돈 이런 거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실제로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직장인도 굉장히 많고 20대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70대는 부지기수고 여성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하고 하실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오후 3시에 시장 가게 문을 열고 새벽 3시에 가게 문을 닫는데 그런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주식 실력을 갈고 닦고 있으면서 새벽 3시에 문을 닫고 7시까지 공부를 하시고 7시에 숙제를 올려주시는 그런 피나는 노력을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능한 게 단기 투자의 장점이다.
이 초단타나 단타는 나이가 젊고 아주 탁월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단기 투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그 매매의 장점이 뭐냐? 요약을 해보면 단기 투자의 장점은 첫 번째로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세력이 큰 돈을 넣은 거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세력이 큰 돈을 넣은 거를 보험 담보로 여기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세력은 결코 손해보질 않죠. 그거를 믿고 진입하면은 물려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마련한 기법으로는 분산, 분리,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큰 돈을 넣었더라도 그거를 한 번에 진입을 하지 않고 10개 종목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 10개 종목으로 나누는 것도 한 번에 사지 않고 4번에 나눠서 이렇게 분할로 사죠. 그리고 계좌도 4계좌 4분할법 또 2계좌 2분할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4계좌 4분할법, 2계좌 2분할법으로 하면 시장이 폭락해도 시장 대비 15%나 유리하게 우리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덜 하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산하고 분리하고 분할하는 이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돈을 벌면서 기다리면 된다. 우리가 류현진 선수나 손흥민 선수도 암만 좋은 실력이고 좋은 체력이라도 하다 보면 부상당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암만 좋은 종목을 골라도 하다 보면 잘못 종목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종목 선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산하고 분리하고 분할하면서 그 분할한 계좌에서 소소하게 조금씩 이익을 내면서 계속 운영을 하면은 누구든지 연간 30-4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전율이 아주 높다. 계좌의 회전율이 1년에 많게는 6번 또 적게는 2번 정도의 회전율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좌의 그 회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세력은 결코 그 손해를 보지 않죠. 그리고 세력도 큰 돈을 넣어야 됩니다. 최소한 수십억 내지 수천억의 돈을 넣는데 이 돈이 잠겨 있으면 안 되죠. 자기네도 빨리 이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가급적. 그렇기 때문에 회전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세력이 큰 돈을 넣지 않은 그런 종목은 진입을 하면 이게 6개월 뒤에 상승할지 몇 년 뒤에 상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력이 큰 돈을 넣은 돈은 세력이 자기가 넣은 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 세력도 급하다. 그래서 그 계좌의 회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단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수익성이죠. 세력은 가급적 빨리 그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십억 내지 수천억을 넣었는데 이 돈이 계속 잠겨 있어서 몇 년 이상 간다고 하면은 세력도 그 수익성에서 또 회전성에서 치명적인 내상을 입기 때문에 세력은 빨리 자금을 회전시키려고 그러고 빨리 주가를 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력이 그 자기의 주식을 털려면 바닷가 대비 최소한 50% 내지 100% 정도 올려야 이 종목을 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올려야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초단타와 단타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그들을 끌어모아서 거기에다 물량을 던지고 유이 빠져나갈 수 있기에 우리는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세력보다 먼저 나온다면 굉장히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투자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승률이 70% 미만이면 도박이고 70 내지 80%면은 이제 이게 그 투기고 80% 이상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초단타와 단타로서 그 승률을 80% 이상 올릴 수 있나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선수들의 영역이기에 굉장히 우리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80% 이상의 승률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률이 20-30% 되기도 쉽지 않다. 미래학자도 미래를 못 맞추고 세계적인 증권 회사 은행도 못 맞히는데 어떻게 승률이 높을 수가 있겠는가. 제 생각엔 20-30%, 특히 우리나라 상황 같은 데에서는 승률을 20-30% 이상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 중장기 투자야말로 도박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 공부하고 열심히 연습하면은 누구든지 승률을 8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퇴직하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가장 후회하는 게 그 직장 다닐 때 또 돈을 불리는 능력을 안 키운 겁니다. 돈을 불리는 능력을 안 키우고 무조건 전략, 1,000원짜리도 아껴 쓰고 이런 전략의 모드로 갔었는데 너무나 후회가 되죠. 이 돈을 불리는 능력을 키우면은 돈은 자동으로 불어요. 오늘의 경제적 희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연간 20%의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1억 갖고 40년 뒤에는 연간 20%의 수익을 얻는다면 이 돈이 무려 40년 뒤에 1,469억이 돼요. 그리고 1억 갖고 연간 30%의 수익을 올린다면 40년 후에 이 돈이 무려 3조 5천억이나 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능력보다 불리는 능력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불리는 능력은 우리가 초단타나 단타로 해서는 힘들고 중장기 투자도 힘들다. 우리는 티끌모아 태산으로 조금씩 벌어서 매년 30%, 20% 내지 30%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이것이 나중에 복리 효과로 점점 늘어서 1억이 1,469억, 3조 5천억 이런 그 마법의 복리 효과, 그 워런 버핏이 이룬 그런 거를 우리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기 투자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첩경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단기 투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투자 방법이고, 아울러서 이 투자 방법만이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였습니다.